여기 말고 저쪽에 앉으세요. 한 노인이 은행에서 대기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허름한 파카에 낡은 운동화. 그의 옆을 지나가던 지점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기 말고 저쪽에 앉으세요. 노인은 아무 말 없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카메라가 노인의 얼굴을 클로즈업합니다. 깊게 패인주름하지만 그 눈빛만은 예사롭지 않습니다. 날카롭고 냉철합니다. 그는 작은 모니터를 통해 창고 쪽을 바라봅니다. 화면 속에는 밝게 웃으며 고객을 응대하는 한 여자 직원이 보입니다. 노인의 입가에 미묘한 표정이 스칩니다. 그는 낮게 중얼거립니다. 민호가 말한 그 여자라고. 정말 그런 사람일까? 가방 안에서 낡은 흑백 사진이 보입니다. 젊은 날에 그와 환하게 웃는 한 여자. 노인은 사진을 조용히 덮으며 다시 말합니다. 이번엔 틀리면 안 돼.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47층 회장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장태주는 창가에 서서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66의 나이지만 어깨는 여전히 꼿꼿합니다. 책상 위에는 한 장의 서류가 놓여 있습니다. 신상 보고서. 한지우라는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아들 민호가 들어섭니다. 32의 청년. 평소와 달리 표정이 단단합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태주는 의자를 돌려 아들을 마주합니다. 민호가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말을 이어갑니다.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태준의 눈썹이 살짝 올라갑니다. 예상했던 일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상대는 누구지? 한지우입니다. 한빛은행 강북지점 데리고요. 민호가 잠시 멈칫하다가 이어 말합니다. 부모님은 어릴 때 돌아가셨고 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습니다. 태준의 손가락이 책상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탁탁. 그 소리가 방 안을 채웁니다. 뭐라고? 목소리가 한 옥타브 낮아집니다. 배경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는 여자를 우리 집 안에. 민호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평생 처음 하는 행동입니다. 아버지는 사람의 배경만 보지만 저는 그 사람의 마음을 봅니다. 그 말이 태준의 가슴을 찌릅니다. 민호가 계속 말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외롭게 사시는지 다 알고 있습니다. 혼자 식사하시고 혼자 잠드시죠. 그게 정말 행복하십니까? 태준의 눈가가 미세하게 떨립니다. 하지만 그는 감정을 숨깁니다. 나가. 아버지. 나가라고 했다. 민호는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을 조용히 놓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지우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문을 나갑니다. 홀로 남은 태주는 사진을 집어듭니다. 지우의 밝은 얼굴. 순간 40년 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그는 서랍을 엽니다. 가장 안쪽 비밀칸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냅니다. 젊은 날의 자신과 수연이 웃고 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태주는 두 사진을 나란히 놓고 한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결심합니다. 이번엔 실수하지 않겠어. 아들에게는 내가 겪은 후회를 물려주지 않겠어. 하지만 정말 그 여자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겠어. 그의 눈빛이 깊어집니다. 내일부터 시작이야. 새벽 6시 40분. 한빛은행 강북지점 앞은 아직 어둡습니다. 지우가 가장 먼저 도착합니다. 은행 문을 여는 그녀의 손놀림이 익숙합니다. 5년째 이 시간에 출근하고 있습니다. 로비로 들어서는데
ATM 코너 옆 작은 바구니가 눈에 띕니다. 지우가 걸음을 멈춥니다. 바구니 안을 들여다보니 깡통죽 하나가 놓여 있습니다. 노란색 메모지가 붙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 가져가세요. 지우는 조용히 바구니를 집어듭니다. 직원 휴게실로 향합니다. 전자레인지 버튼을 누르고 창밖을 바라봅니다. 은행 맞은편 벤치에 한 할머니가 앉아 계십니다. 얇은 외투 하나만 걸치고 계십니다. 어제도 그제도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전자레인지에서 띵 소리가 납니다. 지우는 따뜻해진 죽을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칩니다. 할머니께 다가갑니다. 할머니 아침 드셨어요. 할머니가 놀라 고개를 듭니다. 주름진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합니다. 이거 누가 놓고 간 건데 드세요. 지우가 죽을 할머니 손에 쥐어드립니다. 할머니의 손이 떨립니다. 차가운 손입니다. 할머니 눈가에 눈물이 맺힙니다. 고맙습니다, 아가씨. 정말 고맙습니다.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듭니다. 천천히 드세요. 은행으로 돌아오는데 선배 직원 김 과장이 먼저 와 있습니다. 한 대리 또 그러는 거야. 은행원이 복지관 직원도 아니고 쓸데없는데 감정 쓰지 말라니까. 김 과장의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지우는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해요, 과장님.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제 할머니에게도 따뜻하게 대해줬으면 했거든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지 못합니다. 김 과장이 인상을 쓰며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지우는 창구로 걸어갑니다. 가방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할머니와 어린 지우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입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이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신 지우를 할머니가 데리고 가셨습니다. 사진 속 할머니는 환하게 웃고 계십니다. 지우가 사진을 쓰다듬습니다. 할머니 잘 지내고 계시죠? 2년 전 할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병원비도 없이 혼자서. 지우가 은행 업무를 마치고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지우는 눈물을 삼킵니다.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켭니다. 화면이 밝아집니다. 오늘도 많은 고객들이 올 것입니다. 지우는 작게 속삭입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대해드려야지. 할머니처럼. 그녀의 얼굴에 다시 미소가 번집니다. 이틀 후 오전 9시 한 노인이 은행에 들어섭니다. 허름한 파카에 낡은 운동화를 신고 있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 쓴 그는 장태준입니다. 대기 번호표를 뽑습니다. 203번. 앞에 15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태준은 의자에 앉습니다. 옆에 앉아있던 젊은 직장인이 슬쩍 자리를 옮깁니다. 냄새나는 노인 옆에 앉기 싫은 모양입니다. 203번 손님 3번 창구로 오세요. 번호가 호명됩니다. 태준은 천천히 일어나 창구로 갑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앉아 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사무적입니다. 직원은 태준의 차림새를 훑어봅니다. 표정이 미묘하게 변합니다. 통장 만들고 싶은데요. 태준이 작은 목소리로 말합니다. 신분증 주세요. 태준이 주머니를 뒤적입니다. 일부러 천천히 어설프게. 빨리 좀 해주세요. 뒤에 사람들 기다려요. 직원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입니다. 통장을 받고 태준은 다시 번호표를 뽑습니다. 이번엔 지우가 있는 창구 쪽입니다. 213번 손님 5번 창구로 오세요. 지우의 목소리입니다. 밝고 따뜻합니다. 태준은 구부정한 자세로 창구에 섭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지우가 환하게 웃습니다. 태준을 보는 눈빛이 다릅니다. 따뜻합니다. 저 송금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요.
태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천천히 도와드릴게요. 지우가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키오스크로 안내해 드릴게요. 더 빠르거든요. 지우는 태준을 키오스크 앞으로 안내합니다. 가방에서 큰 글씨로 적힌 카드를 꺼냅니다. 어르신 이거 보세요. 제가 만든 안심 카드예요. 카드에는 간단한 그림과 함께 순서가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통장 넣기, 두 번째 비밀번호 입력, 세 번째 송금 버튼. 지우가 하나씩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설명합니다. 태준이 일부러 잘못된 버튼을 누릅니다. 아, 잘못 눌렀네. 괜찮아요, 어르신. 다시 하면 돼요. 지우는 조금도 짜증내지 않습니다. 여기 뒤로 가기 버튼 누르시고요. 오히려 더 친절해집니다. 송금을 마칩니다. 태준이 묻습니다. 다음에 혼자 할 수 있을까요? 자꾸 까먹어서. 지우는 명함을 꺼냅니다. 뒷면에 펜으로 또박또박 적습니다. 한지우. 제 이름이에요. 다음에 오셔서 어려우시면 제 이름 말씀하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태준은 명함을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이번엔 연기가 아닙니다. 진짜 감동입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잠깁니다.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지우가 화답게 웃습니다. 은행을 나오는 태준의 걸음이 느립니다. 손에 든 명함을 계속 내려다봅니다. 한지우. 이런 사람이 요즘 있다니. 태준은 작게 중얼거립니다. 사흘 후 오전 10시. 태준은 다시 노인으로 변장하고 은행을 찾습니다. 이번에는 지우의 창구로 직행합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지우가 반갑게 인사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입금하려고요. 태준은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 3장을 꺼냅니다. 일부러 구겨진 낡은 돈입니다. 지우가 돈을 받아 세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셋. 태준이 갑자기 말합니다. 아, 잠깐만요. 20,000원만 입금하고 나머지는 다시 가져갈게요. 네, 그럼 20,000원만 입금해 드릴게요. 지우가 한 장을 돌려주려는 순간입니다. 태준이 일부러 당황한 표정을 짓습니다. 제가 40,000원 드렸는데 왜 한 장만 돌려주시죠? 지우의 손이 잠깐 멈춥니다. 분명히 3장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즉시 대답합니다. 아, 제가 실수했나 봐요. 죄송해요, 어르신. 지우는 자신의 지갑을 엽니다. 개인 지갑입니다. 여기 10,000원 더 드릴게요. 제가 잘못 봤나 봐요. 자기 돈으로 메우려는 겁니다. 태준은 황급히 손을 젓습니다. 아, 아니에요. 다시 생각해보니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10,000원 3장 맞아요. 정말요, 괜찮으세요? 지우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합니다. 노인이 혼란스러워할까봐 걱정하는 겁니다. 네, 제가 헷갈렸어요. 나이 들면 이래요. 태준이 쓴웃음을 짓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어르신. 지우가 부드럽게 말합니다. 입금을 마치고 지우가 서랍에서 또 다른 카드를 꺼냅니다. 어르신, 요즘 나쁜 사람들이 전화로 돈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보이스피싱 예방 카드입니다. 역시 지우가 직접 만든 겁니다. 큰 글씨로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구분해서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 검찰이나 경찰이라고 해도 절대 돈 안 보내셔야 해요. 진짜 경찰은 전화로 돈 요구 안 해요. 두 번째, 자녀라고 해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목소리 이상하면 끊으세요. 세 번째, 급하다고 해도 당황하지 마시고 일단 끊고 은행에 오세요. 지우가 하나씩 짚어가며 설명합니다. 그리고 여기 제 이름 적어드렸어요. 이상한 전화 오면 바로 저한테 연락하세요. 지우가 카드 뒷면을 가리킵니다. 손글씨로 한지우라고 적혀 있고 은행 전화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태주는 카드를 받아듭니다. 손이 떨립니다.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태준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니에요. 어르신들이 사기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우가 환하게 웃습니다. 은행을 나온 태주는 카드를 한참 들여다봅니다. 자기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진심으로 걱정하면서까지 벤치에 앉아 카드를 만지작거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태준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일주일 후 오전 9시 은행이 긴장 상태입니다. 지점장 박상현이 직원들을 모읍니다. 오늘 10시에 300억 예치 고객 오신다. 한지우 대리 내가 맡아. 지우가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지점장님, 저 10시에 예약 상담이 있어요. 취소해. VIP가 더 중요하잖아. 지점장의 목소리가 날카롭습니다. 저번 주에 잡아둔 약속인데요. 됐어, 내 말 들어.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굳어 있습니다. 10시가 되기 직전입니다. 지우는 창구에 앉아 한 노인 고객을 응대하고 있습니다. 서류 작성을 도와드리는 중입니다. 어르신 여기 이름 적으시고 여기 도장 찍으시면 돼요. 지우가 친절하게 설명합니다. 바로 그때 은행 문이 열립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섭니다. 비서 2명이 뒤따릅니다. 분위기 자체가 다릅니다. 지점장이 황급히 달려가 허리를 90도로 숙입니다. 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집니다. 지점장이 로비를 둘러봅니다. 지우가 노인 고객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얼굴이 급하게 변합니다. 한지우 대리, 지금 뭐해?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쳐다봅니다. 고객님 상담 중입니다. 지우가 침착하게 대답합니다. 상담은 나중에 하고 지금 당장 VIP 룸으로 와. 지점장의 목소리가 커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지우는 천천히 숨을 들이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지점장에게 걸어갑니다. 지점장님, 목소리는 낮지만 또렷합니다. 지금 상담 중인 고객님이 먼저입니다. 로비가 조용해집니다. 모두가 숨을 죽입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새빨개집니다. 뭐? 지금 나한테 말대꾸하는 거야. 말대꾸가 아닙니다. 원칙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우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습니다. 300억도 소중하지만 지금 기다리고 계신 모든 분들도 똑같이 소중한 고객님들입니다. 지우가 로비를 가리킵니다. 대기 의자에 사람들이 앉아 있습니다. 번호표를 쥐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이분을 중간에 두고 가는 건 이분께 실례입니다. 그리고 기다리시는 모든 분들께도 실례고요. VIP 고객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흥미로운 듯 미소를 짓습니다. 지점장은 입을 벌린 채 말이 없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입니다. 좋아. 지점장이 낮게 말합니다. 그 대가를 치르게 될 거야. 지우의 얼굴이 창백해집니다. 하지만 고개는 끄덕이지 않습니다. 지점장이 돌아서서 VIP 고객을 모십니다. 박 대리님이 모시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지우는 다시 창구로 돌아갑니다. 손이 떨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 고객을 향해 다시 미소를 짓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 기다리게 해서요. 이어서 도와드릴게요. 목소리가 떨리지만 따뜻합니다. 이틀 후 오후 3시, 지우는 인사팀에 호출됩니다. 인사팀 차장이 서류를 펼칩니다. 한지우 대리님 고객 응대 불친절 건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됩니다. 지우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제가요. 어떤 고객이? 지점장님이 직접 보고하신 건입니다. VIP 업무 방해와 고객 차별 응대. 조작입니다.
지우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원칙대로 위원회에서 소명하세요. 일단 대기 발령입니다. 지우는 멍하니 서 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알겠습니다. 겨우 대답하고 인사팀을 나옵니다. 복도가 길게 느껴집니다. 5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날 저녁 7시, 지우는 민호를 만납니다. 약속했던 카페입니다. 민호야 나 말을 잊지 못합니다. 눈물이 먼저 납니다. 민호가 황급히 안아줍니다. 무슨 일이야? 괜찮아, 내가 있잖아. 회사에서 징계받았어. 대기 발령이래.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민호의 얼굴이 굳습니다. 뭐라고 내가 알아볼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습니다. 그날 밤 11시, 민호의 휴대폰이 울립니다. 아버지입니다. 민호야, 그 여자 때문에 내 인생 망치지 마라. 지금 당장 정리해.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민호는 전화를 끊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다음 날 오후, 민호는 지우를 다시 만납니다. 한강공원입니다. 표정이 어둡습니다. 지우는 직감합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지우야. 민호가 입을 뗍니다. 잠깐만 생각할 시간을 줘. 지우의 가슴이 내려앉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정말이야. 하지만 지금 내가 너를 제대로 지킬 수 있을지 모르겠어. 민호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아버지 압력이 너무 세. 나는 겁쟁이야. 괜찮아, 지우가 억지로 웃습니다. 너도 힘들잖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민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돌아서서 걸어갑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흐릅니다. 밤 9시, 지우의 원룸입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립니다. 굵은 빗줄기가 유리를 타고 흘러내립니다. 지우는 침대에 앉아 할머니 사진을 꺼냅니다. 손이 떨립니다. 할머니, 저는 왜 이렇게 약한가요?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일도 잃고 사랑하는 사람도 잃고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원칙을 지킨 게 잘못인가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창밖에는 비가 계속 내립니다. 어둡고 차가운 밤입니다. 지우는 사진을 꼭 안고 몸을 웅크립니다. 작은 원룸 안에서 세상에 홀로 남겨진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우의 가장 깊은 절망입니다. 사흘 후 오전 10시, 지우는 지점장 사무실에 불려갑니다. 지점장 박상현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습니다. 한지우 대리 인사위원회 결과 나왔어. 고객 응대 불친절, VIP 업무 방해. 징계 3개월. 지우는 입술을 깨뭅니다.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손님 앞에서 나한테 대들었잖아. 저는 원칙을. 말을 끝맺지 못합니다. 바로 그 순간입니다. 노크 소리 없이 문이 열립니다. 고급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섭니다. 비서가 뒤따릅니다. 장태준입니다. 지점장이 놀라 일어섭니다. 누구십니까? 지우도 눈이 커집니다. 낯익은 얼굴입니다. 태준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가방에서 명함을 꺼냅니다. 책상 위에 던집니다. 명함이 책상을 미끄러져 갑니다. 지점장이 명함을 집어듭니다. 눈으로 읽는 순간 얼굴에서 피가 사라집니다. 장태준, 대한유통그룹 회장. 지점장의 손이 떨립니다. 회장님. 목소리가 갈라집니다. 지우는 숨이 멎습니다. 그 은행 손님이. 믿을 수 없습니다. 내가 불친절을 당했다고. 태준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아니 그게. 지점장이 더듬거립니다. 고객 응대 불친절이라고 했지. 그럼 내가 증인이야. 한지우 대리는 나한테 가장 친절했어.
태주는 지점장을 똑바로 봅니다. 일주일 동안 나는 허름한 노인으로 3번 이 은행에 왔어. 다른 직원들은 나를 귀찮아했지. 빨리 하라고 재촉했어. 하지만 한지우 대리만은 달랐어. 키오스크 사용법을 알려주고 보이스피싱 조심하라고 카드까지 만들어줬지. 자기 돈으로 내 실수를 메우려고까지 했어. 지우는 눈물이 고입니다. 말없이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VIP가 왔을 때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이 직원은 먼저 온 고객을 지켰어. 원칙을 지킨 거야. 그게 잘못이냐? 지점장은 바닥을 바라봅니다. 말이 없습니다. 사람을 돈으로 가르고 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원칙을 지킨 사람을 징계하는 곳. 이게 이 은행의 수준인가? 태주는 비서를 돌아봅니다. 우리 그룹 계열사 전 직원에게 통보해. 대한유통그룹은 앞으로 이 은행과 거래하지 않는다. 모든 예금 오늘 안에 인출. 지점장이 무릎을 꿇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태주는 지우를 바라봅니다. 한지우 대리, 당신은 징계가 아니라 표창을 받아야 할 사람이야. 그리고 조용히 사무실을 나갑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구원의 손길이 이렇게 올 줄은. 일주일 후, 지우는 은행 본사로부터 연락을 받습니다. 한지우 대리님 우수 직원 표창 대상자로 선정되셨습니다. 징계는 완전히 취소됐습니다. 지점장 박상현은 타 지점으로 인사 조치됐습니다. 그날 저녁 6시 한남동의 고급 레스토랑입니다. 지우는 민호와 함께 프라이빗룸 앞에 서 있습니다.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는 좋은 분이에요. 민호가 지우의 손을 잡습니다. 문이 열립니다. 네이비 정장을 입은 장태준이 창가에 서 있습니다. 천천히 돌아섭니다. 지우는 숨이 멎습니다. 그 은행 손님, 믿을 수 없는 표정입니다. 앉으세요. 태준이 부드럽게 말합니다. 세 사람이 자리에 앉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릅니다. 태준이 먼저 입을 엽니다. 놀랐죠. 지우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정말 놀랐습니다. 목소리가 떨립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식으로 만나게 해서. 태준은 테이블 위에 작은 카드를 놓습니다. 안심 카드입니다. 지우가 만든 바로 그 카드. 이거 기억하시죠? 고맙습니다. 정말 도움이 많이 됐어요. 태준의 목소리가 낮아집니다. 나는 평생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했습니다. 돈이 있는지 배경이 있는지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는 창밖을 봅니다. 40년 전 나는 가난한 여자를 사랑했어요. 수연이라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아버지가 반대했고 나는 겁쟁이였어요. 태준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 여자도 은행원이었어요. 당신처럼 따뜻한 사람이었죠. 그 사람을 보내고 나서 나는 평생 외롭게 살았어요. 돈은 많이 벌었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태준은 지갑에서 낡은 흑백 사진을 꺼냅니다. 젊은 태준과 수연이 웃고 있습니다. 당신을 보면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얼마나 잘못 살아왔는지. 태준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지우에게 걸어와 무릎을 꿇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당신을 의심했던 것, 배경이 없다고 무시했던 것 모두 제 잘못입니다. 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지우는 황급히 태준의 두 손을 잡습니다. 아버님, 고개 드세요. 제발. 당신은 돈보다 사람을 먼저 세우는 사람입니다. 권력보다 원칙을 먼저 세우는 사람이에요. 제발 우리 민호를 잘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되어주세요. 지우는 태준을 안습니다. 제가 더 감사합니다.
민호도 두 사람을 안습니다. 세 사람은 그렇게 오래 서 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펼쳐집니다. 태준이 조용히 말합니다. 이제 알겠구나. 진짜 가문은 피가 아니라 마음이었단 걸. 봄바람이 창문 틈으로 들어옵니다. 따뜻합니다.